안녕하세요. 사도의 박세일입니다.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요. 저번에도 제가 중학교 때 글맥학원 다녔다. 그거 한번 영상으로 다뤘었고, 변리사 시험도 열심히 보면서 이제 교육 같은 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 아주 킬러 문항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정부에서도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고, 최근에는 학원의 세무조사가 들어갔죠? 뭐 일타 강사들 막 돈 엄청 많이 번다 이런 사람들 세무적으로 문제 있다 이러면서 잡는다는데 오늘은 요거 좀 다뤄볼까 해요.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킬러 문항이 일단 뭐냐면 크게 이제 두 종류를 말하는 건데, 하나는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고등공교육이죠. 고등공교육 밖에 있는 거를 말하고,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 그걸 활용해야지,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가 있고, 또 하나 유형은 지문 자체가 너무 길어요. 이제 아니면 문장이 너무 어렵게 쓰여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킬러 문항 교육부에서 뽑아줬고, 단순히 정답률이 낮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런 건데, 그래요. 그런 거는 좀 고등학생들이 너무 힘들죠. 이거는 공부가, 제가 봐도 공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거의 훈련과 트레이닝의 단계 아닌가 싶은데, 저도 킬러 문항은 좀, 이렇게까지 그 고등학생들이 이것까지 알 필요 있나? 이런 문제들 많아요. 저도 킬러 문항은 좀 손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킬러 문항 같은 게 왜 존재해요, 일단? 이거를 참 안 다루더라고요. 킬러 문항이 왜 존재할까요? 이게 변별력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고. 이게 수능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는 편차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예요. 수능이란 게. 누구는 상위 1등을 해야 되고 누구는 꼴찌를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편차를 벌리기 위해서 난이도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칠 때 수능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나름 뭐 어렵고 쉬운 문제는 있었지만, 좀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한번 2010년도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면서 EBS에서 수능이랑 연결해가지고 EBS에서 나오는 한 내용의 70%를 수능에 나오겠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EBS를 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은 뭐다? 변별력이다. 그러니까 변별력은 유지하면서 EBS를 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머지 30% 쪽에다가 30%에서 변별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이상한 문제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다가 그 아주 뭐랄까? 이제 모순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축액이 된 거예요.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농축 결과가 이제 킬러 문항인 거예요. 킬러 문항.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킬러 문항인 거고, 킬러 문항만 있겠어요? 그러면 준 킬러 문항 하면서 막 이상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EBS에서 나온다. 이게 아닌데 이쪽으로 포커싱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게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교육은 그걸 발빠르게 적응하고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교육이에요. 사교육은 경쟁력 없으면 죽는 시장이라서, 지금도 킬러 문항 없앤다 그러니까 뭐 벌써 대치동에서 무슨 얘기 나와요? 이제 준킬러 문항에 대한 공략, 문제지, 뭐 이런 거 지금 그런 거 커리큘럼 벌써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교육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킬러 문항 없애면 여러분 사교육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이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냉정하게 좀 따져보자고요. 그냥. 근데 킬러 문항에 영향을 받는 학생이 일단은 초상위권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EBS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 같은 거, 그 몇 안 되는 그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에 따라서 내 대학교가 결정되는 애들, 그러니까 초상위권이에요. 이런 애들 거의 뭐 의대 진학생, 준비생이겠죠.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냥 사교육비가 많이 드냐 이걸 한번 진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메가스터디의 가격표거든요.
73만 원 하면은 전 영역, 전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있대요. 전 이거 냉정하게 말해서 굉장히 싼 것 같거든요. 굉장히 싼 것 같아. 전 과목, 아니 이게 그냥 학원도 아니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에요. 대치동에 있는 강의를 내가 73만 원만 주면은 인터넷으로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싼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오프라인 그 학원 다닐 때 수학 과목만 해도 5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사교육을 잡는다. 나는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전두환 때, 전두환 군부 시절에 과외 금지했었어요. 아시려나? 그러니까 과외 금지하면 어때요? 과외 금지하면 사교육 잡혔어요, 그때? 음지에서 놀아요, 음지에서. 음지에서 초고액 과외가 생겨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메가스터디라든지 온라인 강의 있죠? 이거 만약에 전면 폐지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교육 찍어 눌러 해가지고 불법화 만들었어요, 불법화. 온라인 강의 불법화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치동 땅값 오를 거예요. 대치동으로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자녀, 그러니까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그 거리, 물리적 거리, 이제 물리적 거리가 어찌 보면 기회 박탈이 되는 시기예요, 이제. 대치동에 내가 집이 있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전세까지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냐가 당락, 승패 결정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잔인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아니, 온라인으로라도 차라리 듣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돼서 가격이 굉장히 다운된 게 있습니다. 지금 과외비 몇십 년째 안 오르잖아요. 전봇대 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20만 원 뭐 이러더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킬러 문항, 뭐 학원들 세무조사 뭐 다 좋아요. 뭐 해서 사교육 다 찍어 눌러요. 근데 안 잡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요가 있거든요. 수요가 있어요. 어떤 수요? 수능에 대한 변별력. 아까 말했죠. 변별력을 계속 벌리자라는 그 수요가 남아있는 상태니까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뭐 교육부 장관이 뭐 돌아다니면서 뭐 그 얘기하고, 옛날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이번 교육부 장관만의 얘기는 아니고, 공교육을 강화해야지 사교육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방법 얘기는 아무도 못해요. 공교육 강화하자라는 건 누가 몰라. 나도 알지. 근데 못해요. 희한하죠. 공교육 강화를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이쪽에 진짜 답이 없는 게, 어때요? 냉정히 말해서 학교는 교사분들 요즘 행정 업무가 거의 절반 이상이죠? 아니, 알림장도 참삭해줄 판이야, 이거. 행정 업무가 절반이고, 교사에 대한 권위가 어때요, 요즘? 뭐, 퇴직하고 싶다 난리죠? 애들 말 안 듣죠? 애들이 말았네. 애들이 아니고 그 부모가 문제죠? 민원,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도 어때요? 수능도 사교육이 훨씬 잘 가르치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무조건 잘 가르쳐요. 수능이라서 그래요. 수능이라서. 수능이라서. 사교육 쪽은 강의를 엄청나게, 이 강의력을 올리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100억, 200억 버는 그게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선생님들 어때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은 대치동 강사같이 잘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사 할까요? 나가겠죠. 나가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수능에서도 사교육이 훨씬 도움돼. 공교육이 사교육 이기기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교육은 영원히 할 수 없느냐. 제가 그거는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뒤에 잠깐 그냥 희망사항인데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이게 공교육 강화 방법은 없는데, 좀 근본적인 얘기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육열이 강할까?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육열 자체가 강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한가 했을 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역전의 사다리가 점점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 처음 만나는 신분 상승의 기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최초로 만나는 신분 상승의 기회예요. 이때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학벌이 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내가 나이 들어서 30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대 나왔다가 30살에 나와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학벌에 대한 이 인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기회가 박탈되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 학벌에 대한 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아직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우리 이제 사교육 중에서도 이게 수능 말고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 비싸요. 웬만한 두 맞벌이 중 한 명 월급 때려 넣어야 될 정도로 막 300만 원인가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경우 있다 하더라고, 한 애당. 근데 그런 학원 왜 보낼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그냥 통해서 들은 건데, 진짜인지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그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게 교육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돈으로, 자산으로 물려주면은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물려주면은 몇 대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진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교육에 확 돈을 써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육만이, 뭐 얘가 그 교육을 받고 엄청나게 고급으로 자라는 거, 그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영어 유치원을 가면은 봐봐요. 아까 300씩 덥석덥석 낼 수 있는 집안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집안 자녀들끼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인맥도 같이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인맥을.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건 들었어요. 근데 은근히 뭐 설득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상속세 뭐 그쵸, 그 정도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할 정도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 이거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우리나라 그 수능 그 문제 저도 이제 봤는데, 22년 거 봤는데, 잠깐 봤는데, 야, 이런 걸 공부하면은 배움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지쳐버릴 것 같아요. 진이 다 빠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수능 자체가 혹시 문제 아닐까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교육은 사교육을 못 이겨요. 동일선상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근데 공교육이 사교육이 못하는 걸 하면 저는 그게 된다고 봅니다. 못하는 걸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사교육이 잘하는 거는 뭐예요? 수능에서 뭐가 나왔어. 학교에서 뭐가 시험이 나왔어. 그러니까 결국 수능에서 뭐가 나오면 그거를 빨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공교육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걸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문제가 항상 수능 같은 거 보면은 객관식이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정답이 항상 5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걸 빨리 찾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좀 파격적이지만 뭐 교육개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저는 수능을 없애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을 없애면 어떨까? 이게 좀 변질됐거든요. 원래 수능이란 게 그렇게 본취지로 만든 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그 공부함으로써 애가 더 교양이 있거나 그렇게 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위인들, 정약용이라고 해보죠. 정약용의 그 실학을 읽고 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걸 얘기해 보자라면서, 그걸 이제 얼마 동안 하냐? 한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한 며칠 동안 하는 거야. 한 3일, 4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답이 없어요. 막 나는 정약용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건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건 괜찮다고 생각한다. 자기만의 나름의 분석과 자기만의 갖고 있는 지식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 자체. 이거 학원에서 못 할걸요? 학원은 지금 딱 그 타임 차지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가 해봐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문제 같은 거 하자는 거죠. 특히 철학 문제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귀결되는 게, 그래봤자 애가 고3 때 수능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고3 때 수능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전제가 되면은 공교육은 사교육을 못 이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에서 그 수능을 없애면
되지 않나라는 거고, 그럼 대학교에서는 뭘 보고 뽑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저도 거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대학교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없는 모델이 아니고 외국에 이런 모델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학 가기가 너무 빡세고 졸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학은 들어가기가 쉽고 나오기가 어마어마하게 빡세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에 뜻이 있는 인간이 대학교 갔다가 열심히 연구해서 대학원을 가서 어떤 성과를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누구나 다 보는 수능의 통과 의례식으로 해서 그 점수를 재단으로 줄 세워가지고 대학교를 간다? 그래서 거기서 또 반수하고 자기 진로 찾고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낭비해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불행하고.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진석 교수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인데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요거 한번 읽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최진석 지금 전 교수님인가 하여튼 그런데 굉장히 이런 책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좀 주절주절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